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헬보이 2부작이 끝나고 무려 11년 만에 닐 마샬 감독의 헬보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세월이 지난 만큼 더욱 화려하고 거대한 세계관을 보여주었지만 영화 한 편에 너무나 많은 설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불친절하고 복잡한 영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헬보이가 원작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쿠키 영상을 통해 다음 영화를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따라서 영화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원작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참고로 이 영상은 대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영화에서 헬보이가 레슬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2010년에 출간된 헬보이 인 멕시코라는 만화책을 원작에 맞게 각색한 장면으로 원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6년 멕시코에 파견된 헬보이는 흡혈귀와 괴물들을 소탕하던 중 작은 촌락들을 돌면서 레슬링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악을 소탕하라는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듣고 흡혈귀들을 잡으러 다니자 헬보이는 그들과 팀을 이루어 낮에는 흡혈귀들을 소탕하고 밤에는 술과 파티로 피로를 푸는 생활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헬보이와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에스테반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헬보이와 형제들은 에스테반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결국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쳐갈 무렵 헬보이는 혼자서 오라는 초대장을 받게 되고 드디어 그곳에서 사라졌던 에스테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미 그곳에는 그들을 위한 특설링이 준비되어 있었고 헬보이는 에스테반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에스테반이 흡혈귀로 변하면서 헬보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헬보이는 몇 달 동안이나 술독에 빠져 살게 되죠. 그리고 인사불성이 된 헬보이는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멕시코를 떠나는데요. 이때 한 극장에서 과거에 헬보이가 했던 레슬링 경기가 상영되면서 이 이슈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테반이 흡혈귀로 변하는 모습이나 그가 죽는 모습 그리고 요원들이 헬보이를 찾으러 오는 장면들이 원작과 꽤 비슷하죠. 과거 다코스 코미스는 마블과 DC 코미스처럼 자신들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마블과 DC 코미스처럼 캐릭터의 저작권이 회사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기속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시도는 곧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크호스 코믹스의 이런 시도는 헬보이 만화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자유의 횃불입니다. 헬보이가 탄생할 무렵 다크호스 코믹스는 비슷한 시기에 출판되기 시작한 데인저 얼리미티드 시리즈의 세계관을 헬보이와 묶으려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데인저 얼리미티드의 대표 히어로인 자유의 횃불이 헬보이 세계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횃불은 1944년 헬보이가 소환될 때 다른 멤버들과 함께 헬보이의 소환을 지켜봤으며 이후 헬보이의 스승이 되어 헬보이를 가르치고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권총까지 물려주었는데요. 이후 헬보이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로 제작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서로 저작권이 달랐던 자유의 횃불과 헬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자 헬보이 제작진은 자유의 횃불을 헬보이 세계관에서 완전히 빼버렸고 이것을 두고 수많은 팬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그 당시 편집장이었던 스콧 엘리는 자유의 횃불은 다코스의 소유가 아니라 그를 창조한 존 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죠. 라고 답변했으며 헬보이를 제작한 마이크 미뇰라는 마블 코믹스는 세계 2차 대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히어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멋지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그런 캐릭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랍스터 존슨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나는 주저없이 자유의 횃불 대신 랍스터 존슨을 사용했을 것 같네요. 라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 자유의 횃불이 헬보이에 등장하지 않음을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헬보이 리부트는 이때 마이크 미뇰러가 생각했던 캐릭터인 랍스터 존슨을 당당하게 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랍스터 존슨은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마이크 미뇰러가 1999년에 처음 탄생시킨 캐릭터로 원작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랍스터 존슨은 1930년대 활동했던 전설적인 인물로 자경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나치와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이마에 직계발 마크를 찍는 것으로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생각보다 랍스터 존슨의 행보가 잔인하자 정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랍스터 존슨의 행보를 철저히 숨기고 그를 전설의 인물이자 허구의 인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한편 어렸을 때부터 랍스터 존슨의 코미스를 보면서 자란 헬보이는 모두가 랍스터 존슨이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할 때 홀로 랍스터 존슨의 존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랍스터 존슨을 실제로 만났을 때 영화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건 쿠키 영상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마에 직계발을 찍는 모습이나 랍스터 존슨의 액션씬은 원작의 설정을 꽤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영화에서 헬보이는 오시리스 클럽의 요청으로 거인 사냥에 동참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장면은 원작의 설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헬보이가 오시리스 클럽의 역사를 듣는 장면이나 사냥에 나서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과 거인들의 습격으로 오시리스 클럽 멤버들이 학살당하고 헬보이가 거인들과 맞서는 장면 등이 거의 원작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영화에서 헬보이는 거인과 싸울 때 맨몸으로 싸우지만 원작에서 헬보이는 맨몸으로 싸우다가 이후 악마로 각성해서 그들을 도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헬보이는 이 행동을 한동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동을 기억하게 되며 그로 인해 악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물론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 없이 엑스칼리버를 잡았을 때만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이 장면들은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는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바야가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바바야가는 마이크 미뇰라가 러시아 민담에서 가장 유명한 마녀인 바바야가를 각색하면서 탄생한 캐릭터로 러시아 민담에서의 바바야가는 추한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절구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러시아 민담에서의 바바야가는 완전한 악도, 완전한 손도 아닌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한편 원작에 등장하는 바바야가는 숲에 사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자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후 헬보에게 한쪽 눈을 잃게 되면서 대부분의 힘을 잃고 다른 차원에 갇혀 사는 신체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바야가는 헬보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영화에서도 이런 설정을 이용해서 바바야가라는 악당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다리가 달린 오두막에서 산다는 점과 추악한 노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장난감 의족을 착용하고 절구통을 타고 다니는 바바야가, 어린아이의 뼈로 보이는 손가락을 즐겨 먹으며 헬보이의 눈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점까지 정말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 헬보이는 한쪽 눈을 달라는 바바야가를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요. 사실 원작에서는 한쪽 눈을 떼어주고 그 대가로 피해 여왕이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합니다. 그리고 마녀들은 한쪽 눈이 없는 헬보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하죠. 눈이 하나밖에 없잖아. 오딘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야. 아니야, 저 손을 봐. 저자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다니잖아. 그럼 토르군 이라는 말로 헬보이를 평가했으며 이후 헬보이의 삼촌은 한쪽 눈이 없는 헬보이를 보고 오딘은 자신의 눈을 팔아 지혜를 구했는데 넌 그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이유로 눈을 팔아버렸군. 하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구나. 라는 말로 헬보이를 구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쿠키 영상에서 바바야가는 누군가에게 헬보이를 죽이라는 말을 하며 그 대가로 편안한 죽음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원작에 등장하는 불멸의 코세이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불멸의 코세이 역시 러시아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로 오페라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민담에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바늘 구멍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죽일 수 없는 불멸자로 그려지며 변신과 마법에 능통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런 민담을 이용해서 불멸자 코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켰는데요. 그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정의로웠던 전사 코세이는 부패한 상관들의 질투심 때문에 결국 숲속에 버려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는데요.
바로 그때 숲속을 지나가던 용이 코세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마법으로 되살리고 그 대가로 코세이를 9년 동안 자신의 하인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러자 코세이는 9년의 세월 동안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이행했고 이 모습을 본 용은 매우 흡족해하며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코세이가 오히려 평안한 삶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자 용은 굉장히 아쉬워하며 그에게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갑옷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마법의 갑옷을 얻게 된 코세이는 용맹하고 공명정대한 전사가 되어 수많은 활약을 했고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왕은 그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왕과 달리 일개 장사와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공주는 코세이가 자는 틈에 마법의 갑옷을 빼앗고 그를 토막토막 잘라 깊고 깊은 숲속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은 금지된 마법으로 코세이를 되살리고 그의 영혼을 달걀과 오리, 토끼, 염소 안에 나누어 담고 염소를 아무도 찾지 못하는 위그라드 실에 숨겨두죠. 그 덕분에 코세이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불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헬보이를 지옥에서 소환하고 세상을 파멸로 이끌려고 했던 라스푸틴은 어릴 때부터 바바야가와 친했는데요. 참고로 라스푸틴은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헬보이 영화의 메인 악당으로 헬보이 리부트 영화에도 잠시 등장한 인물이죠. 아무튼 원작에 등장하는 라스푸틴이 헬보이와 싸움에서 자주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자 이를 보다 못한 바바야가는 라스푸틴의 절반의 영혼을 위그라드 실에 숨겨두면서 그를 불멸자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때 바바야가는 코세이의 영혼이 담긴 염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코세이의 생명줄을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코세이는 불멸자의 삶을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바야가의 의뢰를 받아들이는데요. 이 설정을 영화가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면 바바야가가 코세이에게 죽음을 보수로 준다는 말은 곧 염소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편에서는 코세이가 헬보이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직 2편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원작에서는 이렇게 싸웁니다. 바바야가의 사주를 받은 코세이는 불멸의 신체와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헬보이를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헬보이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코세이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법의 빛을 이용해서 코세이를 가두거나 마법의 손수건으로 그를 물에 가두는 방법으로 코세이를 상대하게 되죠. 이때 헬보이와 코세이의 전투는 매우 박진감 넘치고 화려하기 때문에 만약 2편에서 그를 볼 수 있다면 이런 액션씬을 기대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휘파라치였습니다.